제일 막막한 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누가 단지 딱 찍어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투자했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다음에는 부동산을 멀리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본급적인 투자 친구들의 빠른 느림보입니다. 자, 오늘은 브리니가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브리니가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들 혹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리니가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브리니가 처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제일 막막한 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누가 단지 딱 찍어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투자했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다음에는 부동산을 멀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 핵심 7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은 책에는 여러 가지 저자의 생각들이 압축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글을 읽는 것보다는 하나의 스토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책은 자신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경험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일단 닥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면은 이게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부동산 그 경험,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구나 이런 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책을 읽다 보면 갭 투자 혹은 싼 아파트들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양권 혹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핵심 원리, 이 핵심 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공통점을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저자의 생각에 그냥 공감하고 그 말이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판하면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판하면서 읽어야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내 생각도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비판 혹은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왜 그러지? 의심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하고 반박도 해보고, 요거는 공감이 된다. 라는 것들도 체크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기사와 부동산 기사를 꾸준하게 읽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처음 하고 하면 사실 부동산은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경기의 흐름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꼭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금리를 알고 경제의 상황을 좀 알면 돈이 풀리는 것과 돈이 돌아가는 그런 영역들을 좀 더 깨우치게 돼서 투자의 방향에 이제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단순하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흐름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매일 흘러가는 시황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기사 한 개에서
3개 정도만 내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담보대출이 7%가 나온다. 그리고 최소 5%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 진짜 영끌족. 영끌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구나. 나는 영끌족이 되지 말아야겠다. 영끌족이 왜 생긴 거예요? 초반에 부동산 그 사이클이 시작할 때 투자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사면은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사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범위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그런 영끌족은 되지 말아야겠다. 혹은 내가 지금 영끌족이라면, 아, 내가 그걸 반성해야겠다. 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검증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17억에 거래되었던 그라시움 아파트가 30%가 떨어졌다. 그래서 봤더니 매물이 12억대가 나와서 5억 가까이가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가만 보면은 실거래가가 찍은 게 아니라 금매 하나가 찍은 저층 금매가 하나가 탁 튀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증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실거래가 이런 거는 찾기 쉬우니까 진짜 이 기사의 내용이 맞나?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기사 한 개에서 세 개 내가 좀 더 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많은 거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금씩 해서 실력을 늘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관련 카페와 블로그 글을 읽는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자산 투자다 보니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굴려도 몇 번 해보기가 어려운 투자 방법이죠. 부동산은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품이에요. 한 채를 사는데도 최소 몇 천, 많으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진짜 잘해봐야 수십 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치를 내가 온전히 먹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이나 다른 기타 상품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으면 어떤 이제 매물을 찾아보고 매도자와의 협의를 해서 이거를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세 날짜를 맞춰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잔금 날짜를 맞춰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줄 건지 말 건지 기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항상 꾸준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런 경험들을 읽어보다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그게 또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 미리 그걸 봐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런 다른 사람의 경험 이런 거는 부동산 관련 카페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동산 카페들, 블로그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이제 글을 꾸준히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블로그들이 매일 혹은 매주, 매월 이슈화되는 그런 시황들도 빠르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체크하기에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담겨서 나오는 게 카페의 글들과 블로그의 글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인드, 그다음에 시황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좋고 순간순간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은 돈이 딸리거나 돈이 없거나 그다음에 내가 이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되게 에너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떨어졌던 에너지가 그 사람 때문에 충족되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블로그와 카페를 꾸준히 읽는다. 저는 그런 걸 추천을 합니다. 제 블로그, 빠느 블로그도 이웃수가 거의 2만 5천 명이 있거든요.
제 블로그도 와주셔서 제 글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부동산 가격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아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 뭐 서울이 좋다고 해도 내가 서울에 안 살 수도 있고, 나는 지방 사는데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거 알기가 힘든데 갑자기 뭐 가격을 체크해 보라고 하면 뜬금없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자기가 아는 지역, 자기의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알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내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지리적 특성을 알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가면 시세를 금방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관심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아는 지역의 그런 단지들의 가격을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체크해도 좋은데 뭐 매물이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굳이 뭐 매일매일 체크할 필요는 없고 가격 체크는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 3주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단지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에는 그 옆에 단지, 그 옆 단지들의 가격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5억이었네? 5억인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6억이네? 실거래도 6억이고 매물도 한 6억대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쟤는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단지보다 1억 정도가 비싸구나. 이거는 퍼센트로 페이지로 보면은 대략 5분의 6이면 얼마죠? 7, 8, 83% 정도 되나요? 83%? 아,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83%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고, 뭐, 기록까지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메모장이나 이런 데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그 옆에 단지. 이렇게 계속 관심 단지들을 늘려가면서 저 단지와 이 단지의 차이점,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관심 단지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잘 안 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시세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이 5억이었던 게 4억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6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시세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뭐 하루 만에 외우는 거는 없잖아요. 계속 똑같은 단어를 계속 꾸준하게 봤을 때 이게 내 머릿속에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뭐 스펠링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이게 나중에 익숙하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투자하는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가격의 흐름 이런 것도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과거를 복기해보는 거예요. 과거를 복귀한다는 게 만약에 이제 투자를 좀 했어. 2년, 3년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귀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 복귀는 우리는 이제 불인이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정한 관심 단지의 과거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내 단지가 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과거에 1년 전에 혹은 3년 전에는 얼마였지? 5억이었나? 아니면 4억이었나? 3억이었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플랫폼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잖아. 시간에 대한 가격의 그래프가 딱 잘 나와 있잖아요. 언제 딱 급등을 해가지고 언제 하락을 다시 하고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 급등하는 시기가 언젠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언젠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때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뭐 이유 찾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급등했던 시기에 대해서 좀 감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관심단지의 시세 흐름을 쭉 보면 과거의 흐름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시세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억지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뭐 매매 가격도 있고 전세 가격도 있잖아요.
이 갭이 언제 들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벌어졌는지, 이 갭이 줄어들었을 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 거잖아요. 투자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때 투자하는 게 좋았을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빨리 투자하는 게 좋았을 건지, 이런 것들을 감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투자하기 좋았던 시점을 찾았어, 만약에. 이때가 갭도 적고 매수 가격도 작았어.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샀다. 만약에, 이때가 20년 뭐 2월이었어. 이때 샀어. 그러면은 나는 2년 뒤, 22년 2월에 매도를 할 수 있었을까?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갭 투자는 보통 세입자를 맞추면 2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2년 후에는 제 값을 받고 잘 팔 수 있었을까? 오른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그때 많이 찍혔을까? 혹은 시장이 죽어서 잘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되게 어렵나요? 근데 되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본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전월세의 전월세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이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장을 가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머리로만 파악을 하면은 또 안 되거든요. 실제 내 눈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내 관심 지역이 있고 관심 단지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고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오감이 느끼게 해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얻기도 해요. 실제 급매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터넷으로는 찾기 어려운 호주의 정보들, 이런 것들도 실제 현장에 가서 부동산 소장님과 얘기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는 여기가 평지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심한 언덕이더라. 나는 이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더라.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임장 가기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단지의 정보, 그다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주변 상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끝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임장 레포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레포트라고 쓰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기록을 남기자는 겁니다. 기록. 내가 그냥 임장 가는 것으로만 끝내면은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꼭 기록에 남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실제 매수나 매도의 분위기 등을 거기서 현장에서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간단하게 메모장에 혹은 메모지에 적어보는 거예요. 뭐 핸드폰에 적어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단지가 좋아 보이고 어느 동이 로얄이었는지도 한번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어놓고 쌓아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다시 봤을 때 그때 살 걸. 혹은 그때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혹은 그때 분위기가 좋았구나. 지금은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장 기록지를 꼭 작성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임장에 가면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신 부동산 소장님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연락처도 적어 놓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소장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그때 만났던 분을 기억을 많이 잘 하시거든요. 이런 연락처들도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투자하게 되면 이분한테 매물 받아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크릿 연락처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록에 남겨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임장 가고 레포트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뭔가 내가 각 잡고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이제 출퇴근 시간에 혹은 점심 시간에 혹은 화장실 가는 시간에 짜투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시세 체크하고 과거에 이랬네.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화장실에서 응가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매일매일 하질 않으면은 하기 싫어지고 안 하게 되고 자꾸 유튜브로 그냥 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에 많이 하고 힘들다고 그만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저는 진짜 습관화가 돼서 이걸 안 하면은 뭔가 진짜 응가하고 휴지로 안 닦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진짜 한번 진짜 한 달만 딱 해보세요. 한 달만. 눈 딱 감고 한 달만 임장 빼고 딱 한 달만 딱 해보고 한 달의 마지막에 임장까지 딱 가보면 굿. 완전 굿. 그럼 한 달만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습관화가 되면은 이미 브루인이 딱지는 떼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 레벨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단지 하나 혹은 단지 두 개 정도 찍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잘라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저장, 그리고 팔로우,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